세계문화유산 종묘가 뉴스의 중심에 섰던 2025년 11월.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울대 김경민 교수가 직접 PD수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앞에 종묘라고 써 있듯이. 김 교수를 만난 곳은 종로에 위치한 종묘.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실의 사당으로 총 길이 100m가 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자형 목조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145m는 거의 50층짜리가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50층짜리가. 어마어마한 게 앞으로 나와서 남산은 다 가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세계유산청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로 이게.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높이였습니다. 앞은 30층, 뒤는 50층 아파트 높이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운상가 일대는 20년 전에도 건물 높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로 세운상가 주변의 재정비 촉진 지구에도 220층 규모의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당시의 서울시장도 오세훈이었습니다. 서울에는 내사상과 외사상 아주 좋은 우리들의 미천이죠. 이 내사상 높이를 넘어서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서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사대문 안에서는 초고층 빌딩을 짓지 못하도록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남산 북한산 낙산. 당시 오 시장은 서울의 자연환경과 역사성을 고려해 도심에는 초고층 건물은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36층까지 하기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세계적인 기관과의 어떤 협의를 무시한 채 본인이 진행을 하겠다? 그럼 2007년에 왜 진행 안 했냐고요, 그런 식으로. 네, 오늘은 요즘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세운지구 종묘를 둘러싼 최근의 갈등. 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일타 강사가 돼서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공개했던 시뮬레이션 그림입니다. 이게 종묘의 정전 앞에서 새로 지어지는 세운상가 옆에 세운 4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고요. 저희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왼쪽 끝에, 동쪽 끝에 약간 나무 위로 삐져나온 정도의 이 정도의 그림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김경민 교수는 서울시가 내놓은 조감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감도에 속지 말라는 말씀 계속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조감도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 힐스테이트 세운 아파트, 그 뒤에 있는 보테닉 세운 호텔이 안 보여요. 실제 종묘의 정전 앞에서 보이는 건물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조감도에는 이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유네스코에서 염려하는 바가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맞는 것이고. 서울시는 지을 공간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서울시에 그 많은 공간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종묘 앞에다가 약속을 파괴하면서까지 140m 지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어버릴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국가유산청은 이렇게 보인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것은 이 그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맞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의 말처럼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D수첩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조감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미국 MIT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임저스틴 교수. 임 교수는 서울시와 동일한 건물 규모와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감도를 제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정전에서 본 남산 쪽으로 바라본
혹시 요 각도랑 똑같은 각도를 좀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보여줬던 그 뷰하고 저희가 최대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종묘의 정전에서 바라본 경관을 기준으로 구현한 임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분명 서울시의 조감도와는 다른 경관입니다. 카메라 트릭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짜리몽땅해 보이거든요. 예, 모든 건축 회사나 뭐 이런 도시 설계 회사나 계획 회사들이 다 하는 트릭. 그러니까 카메라의 그 광각이라는 걸 조정을 함으로써 답답함을 해소할 수도 있고 더 답답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이게 확인이 가능하네요. 같은 위치에서 촬영해도 카메라 렌즈에 따라 건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서울시가 제시한 또 다른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에서는 남산의 위치가 왜곡돼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조감도를 발표하면서 가장 크게 강조한 것 같은 부분인데 답답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외대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은 뭐 대략 한 이런 느낌의 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묘의 정문, 외대문 앞에서 바라본 경관은 오 시장의 주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저는 도시 설계를 이제 한 10년 넘게 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라는 그 자산 앞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건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처음 본 것 같고요. 도시에서 이걸 좀 보호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앞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건축 행위를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건축 경관 설계 권위자인 서울대 손용훈 교수 팀에서도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경관정원연구센터라는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뭐 일반 대중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묘 정전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종묘 외대문 근처에서 바라본 경관입니다. 종묘 광장에서 바라볼 때는 건물의 중압감이 더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는 그 좀 중압감 있는 경관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니까 저희 연구실의 학생들 중에서도 충격적이란 말을 쓴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예, 사실은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그 건물들이 들어서는구나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가 눌립니까? 네, 그렇게 보이고요.